자, 모공을 줄이는 3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팔로우업 해왔을 때 이 원칙들이 피부를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이 구독자 여러분. 저는 덫의 피부과 대표원장 심현철입니다. 피부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공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모공은 기본적으로 털구멍입니다. 그리고 이 털구멍에는 피지선이 매달려 있는데 여기서 피지, 즉 기름이 분비됩니다. 우리 땀샘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가끔 나는 땀 분비가 많으니까 땀이 나오니까 모공 구멍이 넓어서가 아니라 하시는데 땀 구멍은 따로 있어. 모공이 넓은 것이 피부 탄력 저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우리 SNS에서 이 모공 크림 바르면, 이 모공 에센스 바르면 모공이 막 쫀쫀하게 졸아진다. 이런 얘기를 막 들으셨을 텐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통계학적으로 가장 유의미하게 모공 확대와 연관된 요인은 바로 개인의 피지 분비량입니다. 자, 이제 모공을 줄이는 3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모공은 과도한 피지 분비량 때문에 넓어지는 거죠. 즉 첫 번째는 피지 분비를 줄여야 되겠고, 두 번째는 피지가 모공 안에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 모공 입구가 무언가로 막혀 있다면 그것을 깨끗하고 효과적으로 닦아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피지 분비를 줄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피지 분비를 많이 유발하는 음식들을 줄이는 것도 있고, 피지 발달은 대부분 유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이고 유의미한 결과를 위해서는 피부과적인 치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지를 줄이는 약물이나 과도하게 활성화된 피지선을 선택적으로 파괴하고 줄이는 피지 파괴술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지가 최대한 안 막히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화장품을 사용할 때 굉장히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화장품 광고에 현혹되어 이거 바르고 저거 바르고 요거 바르고 요거 바르고 요거 바르면 피부 좋아질 것 같으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화장품을 개발해 보면 안쪽에 골격을 이루는 기본적인 성분들이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어떤 크림이나 로션을 만들기 위해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제형들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화장품 뒷면을 보시면 보통 40에서 50여 가지의 전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화장품을 바를 때 5종류만 바른다고 하더라도 50가지 성분 곱하기 5, 즉 공통된 것들을 빼더라도 매일 피부에 200여 가지의 성분들을 바르는 셈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이 수많은 성분들의 미세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미세한 염증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습제를 보통 언제 바르시나요? 아침에 나가기 전, 저녁에 이렇게 바르시죠? 아침 저녁 딱 2번 바르는데 피부가 당기지 않게 한다고 이불을 4겹, 5겹 덮는 것처럼 화장품을 4겹, 5겹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 시간 동안 모공을 굉장히 많이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자주 발라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오셨어. 일단 먼저 세안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습제를 바르는데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4겹, 5겹 바르는 것이 아니라 한두 종류 정도 바릅니다. 자, 그런데 한두 시간 있다가 약간 당겨요. 그러면 크림을 그 위에 덧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있다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또 당겨요. 그러면 또 크림을 덧바르는 방식으로 화학 성분들의 접촉 개수를 줄이되 빈도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팔로우업했을 때 이 방식이 피부를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설령 모공이 막히더라도 그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가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여러 번 닦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각질 비누 같은 것으로 여러 번 문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피부 장벽이 그냥 망가지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실 메이크업을 가장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이크업을 진짜 최대한 안 해줘서 모공을 덜 막고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때문에 메이크업을 피할 수 없는 분들은 일단 클렌징을 잘해야겠죠. 제가 여기서 클렌징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클렌징 오일을 적당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클렌징 오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로션에 비해 기름을 훨씬 잘 흡착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기름으로 지우기 때문에 기름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물론 클렌징 워터도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계면활성제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클렌징 워터는 물이 뚝뚝 떨어지죠? 물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아냅니다. 클렌징 워터를 닦아낼 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닦아내면서 물리적인 마찰 때문에 피부 장벽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제형에 비해 이 오일 제형의 엄청난 장점은 바로 이 안쪽에 있는 흡착력 때문입니다. 모공 안에 박혀있는 메탈 성분, 즉 메이크업 성분들 중에서 아이언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같이 아주 수입자의 분말가루처럼 되어 있는 이러한 애들을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클렌징 오일로 했을 때 훨씬 더 잘 흡착하고 잘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을 잘 적절하게 사용해서 이중 세안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메이크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매번 이렇게 기름을 잘 흡착할 만한 애들을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표면에 있는 이 정상적인 기름층들도 손상을 받겠죠.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피부 장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피부 장벽의 3대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입니다. 즉, 기름을 잘 녹여줄 수 있는 애들을 너무 매번 사용하게 되면 정상적인 피부 장벽도 손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즉, 메이크업이 풀로 되어 있었을 때는 클렌징 오일을 써주되 노 메이크업 상태일 때는 굳이 클렌징 오일로 이중 세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메이크업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보통 폼 클렌저를 사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도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왜냐면 예를 들어 전날 밤에 메이크업을 하고 클렌징 오일로 이중 세안을 깨끗하게 했어. 즉 피부 표면에 기름들이 싹 닦여진 상태예요. 그 다음날 일어났어. 굳이 우리가 자는 동안 그렇게 피지 분비가 많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사실 물로만 세안해도 된다 이겁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 폼 클렌징으로 세안이 중요하지. 밤에 베개나 이런데 묻은 먼지가 많겠지? 라고 생각해서 또 클렌징 폼으로 닦아내면 피부 표면이 너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침에 물 세안해도 되고 내가 피지가 적당히 많은데 피부가 예민해 이런 분들은 약산성 폼 클렌저를 써서 세안할 수도 있고 나 여드름성 피부나 피지가 많아 라는 분은 폼 클렌저로 아침에 세안할 수가 있겠죠. 제가 모공이 넓어지는 것을 피지에 준해서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모공이 넓지 않더라도 넓어 보여서 넓게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모공이 넓지 않지만 넓게 보이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모공 주변에 색소 침착이 있는 분들, 모공에 털이 이렇게 나 있는 분들, 모공에 블랙헤드가 박혀 있는 분들, 모공성 흉터 때문에 모공이 넓어져 보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치료할 때는 모공이 넓으신 분이다라고 접근하지 않고 모공이 넓어 보이는 분이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모공 자체를 줄이려고 모공 자체를 넓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공이 넓게 보이는 요인들이 내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모공을 작게 보이게 하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건강하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